안녕하세요. 일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여기는 비 내리는 신선대 정상입니다. 비는 오지만 사패산과 도봉산을 연계 산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패산을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회령역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 송취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 의정부 쪽에서 올라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저는 회령역에서부터 사패산을 올라갔고요. 사패산은 높이가 551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패산과 도봉산을 연계 산행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회령역 1번 출구에서 나가고 있고요. 요 1번 출구 밖에 나가면 옆에 개천변에 길이 있어서 요 길을 타고 쭉 걸어가다가 길 끝날 쯤에 대각선으로 건너가면 호원 일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이 주민센터 옆길로 다음 골목으로 가면 사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쭉 있고요. 쭉 걸어가다 보면 굴다리가 나오는데 요 굴다리까지 한 1.3km 정도 걸어온 것 같고요. 요 굴다리 옆에 지나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호암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900m 정도 올라가면 되고요. 호암사까지는 택시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불수사 도북 최단기 코스라 그래서 수락산을 내려와서 호암사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사패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호암사까지는 택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호암사 앞에 올라갈 때가 조금 경사가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패산 정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빠르게 걸어서 올라갔고요.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산행을 할 때 같이 처음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어디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분석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걷는 속도, 출발 시간 다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11시면 11시에서 정상 딱 하면 시간 한 5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정상에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또 바람도 불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비바람 때문에 굉장히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서 자기 속도를 맞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패산 능선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패 능선을 지나서 사패산까지 올라가는 길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코스를 잘 정하셔야 돼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가거든요. 어제 이렇게 비를 맞고 산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관악산 갔더니 첫눈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 보통 제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올라가거든요. 웬만하면 우산 쓰고 갈 수 있는데 오늘 도봉산 쪽에 가면 도봉산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판초를 가져가서 판초를 입었는데 판초 안 가져갔으면 좀 고생이 심하게 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비나 판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신발 위에 발목에다 하는 스패치 있죠? 보통 돌 튀어 들어가는 것도 막고 빗물 들어가는 것도 막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뒤쪽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통 산행할 때 스패치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올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겨울에 눈 올 때도 당연하고. 네, 사패산 정상에 왔고요. 저 앞에 친구, 우리 하코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피해주는데, 친구야, 다음에는 인터뷰도 같이 해도 된단다. 네. 사패산 정상에 올라왔고요. 이 정상에서 지금 도봉산 쪽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데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551m고요. 사패산 정상이 경치가 되게 좋아요. 사방이 확 튀어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사패산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한겨울에도 많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패산은 초보분들한테 꼭 권하는 산이고요. 제 친구들은 송취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패산을 저 친구들이 저한테 처음에 등산 가르쳐 줄 때 두 번째 올 때 사패산을 왔어요. 처음에 용마산을 갔었고 처음에 용마산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패산은 되게 쉽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너무 빨리 올라와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려갈 때. 이게 뭐냐면 템포 조절을 못해서 그때 등산할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런지나 이런 것들 계단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집에.
집에 혼자서 많이 연습하고 나니까 이 사패산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체력 그 조절을 안배하는 법을 몰라서 초기에 체력을 다 소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사패산에서 도봉산을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긴 바위 있죠? 이 옆에 있는 이 계단길만 잘 올라가면 도봉산까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불수사 도북이라고 제가 5개 산행할 때 여기 계단 올라갈 때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네, 이때가. 왜냐하면 그 사패산은 쉽게 올라갔다가 근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나고 나면 자원봉까지 물론 우리는 자원봉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가지만 실제로는 신선대를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원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런 통로처럼 되어 있는 이 그 암석들이 쭉 있어요. 요 사이를 살짝 넘어와서 보면 저 건너편에 도봉산에 자운봉이나 아니면 저쪽에 이제 뭐 오봉이나 원래는 날씨가 맑으면 북한산도 보이거든요.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멀리 끝까지 가진 않고 살짝만 보여드리는데 본인이 잘 보시고 발 디디는 거 잘 확인하시고 한번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포대능선까지 왔거든요. 이 포대능선은 예전에 여기에 방공포를 쏘는 포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포대능선이라고 하고요. 이 포대능선도 위에서 건너편 쪽에 뭐 수락산 쪽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포대능선에서 갈 때 Y자 계곡, Y 계곡 쪽으로 쭉 갈 거거든요. 이 포대능선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Y 계곡에서 옆으로 빠질 겁니다. 지금 가다 보면 포대 전망대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너무 일찍 빠질 필요 없어요. Y자 계곡, Y 계곡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쪽 능선이 굉장히 멋있고 포대 전망대에서 도봉산의 반대쪽, 지금 이 사패산 쪽 말고 반대쪽을 건너보면 미륵봉이 원래 되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고 안개가 많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포대 전망대까지 가겠습니다. 자, 자운봉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저 위에가 포대 능선에 있는 전망대예요. 이 전망대 위가 원래 경치가 되게 좋죠. 근데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나름대로의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이 비 오는 날 사냥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하고 막 농담으로 비 오는 날 골프 치는 건 진짜 재미없는데 비 오는 날 산행하는 건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요. 자, 전망대 옆에서 내려와서 쭉 건너가면 저 앞에 지금 Y 계곡이라고 써 있죠? 거기 안 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조금 쉬운 길로 갑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Y 계곡으로 안 가는 게 당연히 낫겠죠. 거기 가면 이제 뭐 많이 위험하진 않은데 혹시 이제 좀 추우니까 그리고 물기가 있어서 이 옆에 있는 난간을 혹시 미끄러울까봐 네,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요. 뭐 이쪽 길로 가면 여기도 옆에 난간 잡고 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많이 힘들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Y 계곡 내려오는 데예요.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자운봉 가는 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운봉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신선대로 가는 거죠. 자, 저 앞에 계단을 넘어가면 도봉산역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 오른쪽으로 해서 신선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신선대 올라갔다가 우이암 쪽을 향해서 갈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원래 길로 갔다가 왼쪽에 우이암 쪽을 향해서 갈 거고요. 여기가 신선대 정상입니다. 740m라서 꽤 높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북한산 다음으로 높으니까 자 우이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이암 우이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앞에서 Y계곡 건너서 내려와서 왼쪽 길로 해서 신선대로 올라갔었고요. 거기서 직진해서 가면 우이암 우이봉 혹은 여성봉 오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우이암 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쭉 우이암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오봉 쪽으로 안 가고 그 사패산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이암하고 오봉이 같이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우이봉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오봉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여기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다가 지금 우이봉 쪽으로 계속 가다가 중간에 송추 계곡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물론 더 가서 지금 여기 오봉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쭉 해서 직진해서 가면 오봉이고요. 지금 돌았어요. 거의 유턴하듯이 돌아서 내려가면 송추 계곡, 송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산 루트에서 내려가는 쭉 내려만 가면 되고요. 여기는 좀 길긴 한데 되게 편한 길이고요. 좋은 점은 송추 계곡의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도 제가 한번 여기 올렸었는데 그때는 또 비가 안 와서 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비가 오는데 또 여기도 물이 또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바로바로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송추 계곡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요. 비 오는 날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우산 챙기는 거. 근데 정상 부근에 바람 많이 부니까 우산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라산 갈 때 우산 가지고 가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한라산에 누가 우산 쓰냐고. 그래가지고 원래 판초를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오늘 게시한 겁니다. 집에서 판초를 딱 입어봤는데 마치 연쇄살인범 같아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판초를 처음 딱 게시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송추 계곡이 굉장히 이쁘죠? 단풍은 다 지었지만 송추 계곡에 물도 많고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잠깐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힐링을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왔을 때보다 물이 더 많더라고요. 송추 계곡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걸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코스는 우천이 좀 안 좋은 날도 사패산과 도봉산을 연계 산행하며 이렇게 좋은 경치와 이렇게 좋은 곳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쭉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가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사패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패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송추 주차장에서 쭉 해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요. 아니면 저쪽 뒤로 돌아서 또 올라가는 코스도 있어요. 사패산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코스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송추 계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송추 계곡 쭉 보면서 마지막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가 하나 알아두시면 주변에 혹시 등산 잘 못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모시고 와도 좋고, 물론 Y 계곡 그쪽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쪽은 안 가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거의 내려왔죠,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이제 그냥 아스팔트 길 같은 길로 쭉 해서 한 2km 정도 내려가야 돼요. 중간에 송추 계곡 살짝 보고,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랑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요런 판초를 입고요. 거의 완전 좋았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스패치를 해서 등산화 위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감싸주면 등산화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등산화에 물 들어오면 감기 걸리고 물집 생기고 난리 납니다. 네, 오늘은 사패산과 도봉산을 연계 산행하는 우중 산행을 했습니다. 1일산 등산개입니다.